한자이야기 낱말 이야기 5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질이라는 말 한번 살펴볼까요? 소질 많이 쓰죠? 아, 운동에 소질이 있다. 또는 뭔가 어떤 음악에 소질이 있다든지 막 그런 얘기할 때 소질이라고 많이 씁니다.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네, 소는 희다는 뜻이 힐소, 희다. 그리고 바탕질이에요. 바탕이다. 바탕이라는 거 우리가 대략 알 수 있겠죠? 자, 희다는 것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자 모양이 아래 실사변이 있죠. 가는 실사 또는 가는 실명 이렇게 됩니다. 실이다. 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실을 뽑습니다. 어떤 비단 명주로 명주실로 생각하면 누에 고치에서 실을 이렇게 뽑아서 이제 명주라든지 비단을 만듭니다. 그 실 뭉치를 가지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물감을 들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물감이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흰 천 그대로 또 가지고 있기를 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을 들일 때 여기에다가 이 실을 이렇게 칭칭 동여맵니다. 칭칭 동여맨다. 그것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지금 봤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해서 실뭉치를 실타래를 물감을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부분은 실로 칭칭 동여매 가지고 물을 들이고 나면 이 칭칭 동여맨 그 부분은 하얀색 그대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 이게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았다. 이것이 이제 드리워진다. 우리가 수직 수평할 때 수직이거든요. 아래로 이렇게 축 쳐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치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축 쳐졌다. 그 쳐져서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비단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것은 물감을 들이기 전이기 때문에 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물을 들여서 희다. 어떤 사람은 물을 들이지 않아서 희다. 이렇게 한 글자를 두고 해석이 많이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것은 희다는 뜻이다. 그게 아래에 실사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바탕질이다. 바탕이다. 자, 여기에 이제 도끼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끼근 두 개 있는 것은 모탕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개팹니다. 자, 모탕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장작을 팰 때 이렇게 뭔가 받칩니다. 그렇죠? 받치고 위에 이제 장작을 세워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랫부분, 이것을 모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모탕과 조개가 합쳐져서 왜 바탕이 되느냐?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찾아봤는데 설명들이 좀 억지고 해서. 일단,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탕이다. 자, 그렇게 일단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그냥 이런 뜻도 모르고 그냥 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뒤에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흰 바탕이다 이렇게 되겠죠. 흰 바탕, 하얀 도화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질이란 말이 이제 조금 연결이 되죠. 자, 소질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본디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잠재력이 있다.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 또는 타고난 능력이나 기질을 소질이라고 한다. 왜냐? 흰 바탕이다. 흰 바탕은 아무런 물감을 칠하지 않고 때가 묻지 않은 정말 순수한 그런 것이다. 네, 그것이 무엇을 앞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이 되느냐 하는 이제 그게 소질이에요. 소질. 물들지 않은 원래 자기의 타고난 능력, 기질. 그래서 시인의 소질이 있다. 운동의 소질이 있다. 이제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이것이 슬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다 할 때 소질이다. 그래서 흰 바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힐소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주의해서 보세요. 희다, 흰 빛이다. 그런 뜻이 있겠죠. 흰색 또는 생명주다. 이렇게 바로 짠 그런 명주실이다. 명주천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자, 몇 가지 제가 4개로 나눠봤는데 첫째, 생바탕. 그냥 완전한 바탕. 거기에 손을 가하지 않은 상태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작업하지 않은 그런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꾸밈이나 색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흰색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소재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 소재다 할 때도 이것을 쓴다. 아직까지 손을 가하지 않아서 이제 손을 가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것이 소재다. 소질이다. 오늘 나온 말이죠. 소복이다. 소복으로 옷을 입는다 할 때 이 흰 옷을 입는 것이죠. 여기서는 희다 하는 뜻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바탕이 된다. 이런 것이죠. 여기도 생바탕.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 보면 소수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수. 예. 어떤, 다른 것으로 나눌 수 없는 그런, 수를 얘기한다. 자기 이외의 숫자로는 나눠지지 않는, 그런 수를 얘기하죠. 그리고 원소다. 네. 이것도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원소는. 네. 그리고 어떤 요소다.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어떤 아랫 단계의 어떤 바탕을 얘기한다. 요소다. 그리고 외적 요인에 강제되지 않은 항상 상태. 항상 늘 그러한 상태. 어떤 외적 요인에 강제되지 않는다. 손을 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평소에 어떻다. 평소 생활이 어떻다. 네. 그리고 이제 화학 원소의 이름에 이제 이 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산소, 수소, 질소, 탄소, 뭐를 많이 들어가죠. 여기 이제 원소 할 때도 사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힐소에는 이런 정말 뭔가 아직까지 가공하지 않은 본바탕이 되는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질자 한자 볼까요? 조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탕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모탕응과 이렇게 조개패가 합쳐서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데 우선에 한번 볼까요? 첫째, 어떤 것을 이루는 어떤 성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을 살피거나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데 이 바탕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는 관점, 그것이 바탕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질이 좋다, 품질이 좋다, 기본 바탕이 좋다. 네. 그리고 양보다 질 할 때 이것도 역시 이제 기본적인 성분의 경향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약속의 보증. 자, 내하고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 자, 이건 내가 틀림없이 이행을 하겠다 하는 보증으로 상대에게 맡기는 것을 질의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의 보증이란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이 많겠죠. 그래서 빚의 담보로 맡기는 물건이다. 내가 돈을 꾸고 이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 하면서 맡기놓는 그런 담보를 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질이다 할 때, 자, 어떤 약속을 했다. 자, 우리 서로 싸우지 않기로 해.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면 서로 가장 중요한 왕자나 공주나 이렇게 서로 나라에 보냅니다. 인질로 보냅니다. 그 잡혀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인질이다. 그리고 질권이다 할 때는 빚의 담보로 맡기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근데 왜 이것이 그런 질이 되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생각하기로는 자, 옛날에 이 도끼라는 것은 도끼일 수도 있지만 날붙이를 얘기한다. 뭔가 세기는 날붙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이렇게 청동기 그릇이 있습니다. 청동솥이 있다. 여기에다가 글자를 새깁니다.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을 새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청동에 새길 필요가 없겠죠. 청동에 새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도끼를 가지고 청동에다 뭔가 새긴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기로 지킨다 약속이다. 그런데 도끼가 두 개다.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한 것하게 청동 그릇에 새기는 그래서 질이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그러한 것을 담보로 얘기할 때 쓰는 그런 글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 설명이 사실 조금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새기는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질, 힘 바탕. 자,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바탕으로 앞으로 자라날 것인가 그걸 잘 살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소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은 그렇지만 아직 잠재적인 게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수고하셨습니다.